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화면만 보신 분들은 거주양난의 시대. 이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죠? 저도 좀 사뭇 궁금합니다.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거주양난. 언뜻 듣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바가 맞고요. 그래서 연초에 2,000포인트에서 뭐 1,940포인트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1,970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네네.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1월 증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 동력, 매수 주체, 그다음에 주도주, 뭐 방향성이 없는 이른바 뭐 사무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에 우리가 이제 당초 예상한 변수가 있었죠. 이제 경기 실적 모멘텀 약화, 그다음에 엔저의 가속화, 그다음에 중국 경기 부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그 현실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희망적인 그런 면도 우리가 일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국제 이제 원자재 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구리라든지 WTI 가격이 코스피와 비교해 볼 때 이제 추세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그 국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WTI가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한테는 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원자재는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면은 우리 코스피도 같이 동행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자재하고 코스피를 많이 연동을 시키는데 원자재 쪽이 조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문제는 또 거기에 키워드를 하나 갖다 붙이면 중국입니다. 네네. 중국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의 가장 큰 블랙홀이자 소비처 있는데요. 중국 증시도 최근에 많이 단기금리 때문에 흔들렸다가 좀 회복하고 있죠. 이건 또 어떻게 풀어봅니까? 일단 중국 증시가 이제 뭐 이번 주에 그 종가 기준으로 그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00선을 한때 그 하회를 했다가 이제 회복 중입니다만은 중국은 뭐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막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하락 N자형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중국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 전망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벌써 결론으로 가버리면 이게 안 되는데. 결론 쪽을 좀 세분화 시켜볼까요? 예. 일단 뭐 전략 쪽을 한번 만져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단기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단기 박스권이 현재 그 1920에서 196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올 1월 3일 이후 현재까지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래서 박스권 그 상단을 돌파하느냐, 하단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기적인 이제 방향성이 좀 형성될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놓고 본다면은 하락보다는 일단 좀 상승 쪽에 좀 무게감이 좀 더 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박스권 상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1965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금일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설 연휴 전까지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 심리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우리가 모습을 기대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근거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그 한국의 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가 사상 그 최저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위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가 이제 약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하락은 제한적인 가운데 좀 전체적으로 좀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충분히 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주 일본도로 이제 시장이 전개됐다면은 이제는 그 의약품이라든지 비금속 광물업 같은 그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던 철강 금속이라든지 기계,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업 같은 좀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도 좀 더 좀 관심을 기울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쪽 그 말씀드리면 뭐 코스닥 현재 향승 흐름은 그 수급상으로 보면 여전히 그 외국인들이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중소형주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국내 시장에서 이런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순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121선이 좀 돌파됐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하나 빼먹어 버렸는데 이 글로벌 증시 사실 그 가수 최성수 씨의 노래 보면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없나요? 우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사랑이 될까?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환경일 텐데요. 네네. 글로벌 시장에 보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항상 대부분 또 선진 지시가 좋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좀 보여주시면은 또 우리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12월에 발표된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좀 그 꺾였죠, 상승 흐름이. 그래서 현재 그 다우 지수가 좀 호흡 조절에 좀 들어간 거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유로존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최대 그 생산국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를 좀 형성을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하고 이제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달러엔 환율의 좀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니케이 지수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볼 때 그 코스피하고 그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 니케이 지수의 조정이 코스피한테는 좀 반가운 뉴스가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정리해보자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턴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제 해외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관심은 뭐 의약품, 비철금속, 광물, 그다음에 천일강금속, 기계, IT, 운수장비, 낙폭이 좀 큰 업종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업종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구사해 보시고 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은 거주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지만 결국에는 주거를 정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상승, 위층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코스피가 되길 바라봅니다.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이 도움 말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